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 편성을 추진합니다. 해군 해난구조대 SSU가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훈련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대형 공격 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4대가 육군에 인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육군과 독립기념관이 장병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육군 장병들의 독립기념관 관람이 확대돼 애국심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육군과 독립기념관이 26일 체결한 이번 협약은 장병들의 독립기념관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양 기관의 교류와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육군은 기념관에 인접한 부대의 경우 집중 정신교육 시간과 수요일 전투체육 시간 등을 활용한 단체 관람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 원거리 부대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에서 직접 방문해 독립운동에 관한 강연과 전시물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휴가 중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병사에게는 추후 휴가 일회를 보상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방문 동기를 고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독립기념관은 전문 해설가 안내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방문 장병들의 수준 높은 관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훈장교 연수과정 신설과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국방부와 미래부가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실장급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와 미래부 간의 전역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군의 사이버 침해 대응팀, 사이버 분야의 의경 등 군과 경찰의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입니다. 국방부는 국방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한 뒤 관련법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GPS 전파 교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두 부처가 전파 교란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교란 신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탐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부처 간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IT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와 인력 양상을 추진하고 국방 분야 중요 시설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드웨어 중심의 군 정보통신 기술 인력과 무기 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형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기술 수요 발굴과 개발 지원, 군 정비 수요 예측 알고리즘 기술 개발 등 중장기 협업 과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미래부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창의적 업무 혁신을 도모하고 기본이 튼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해군 해난구조대가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닷새간 훈련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나흘차 훈련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교를 중심으로 모인 훈련 참가자들. 가벼운 몸풀기 동작부터 고난이도 동작까지 수영 동작을 본뜬 SSU 특수체조를 열심히 따라합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주어진 동작을 차근차근 완수해냅니다. 훈련장 앞바다에서는 고무보트 기동훈련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SSU 잠수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바닷가로 이동합니다. 있는 힘껏 100kg의 보트를 들어올리고 힘차게 함성을 높여봅니다. 드디어 바다로 출발. 힘차게 파도를 가리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큰 걸 많이 배우고 또 교관님들한테 좋은 감정들 느끼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시작한 해군 해난구조대 SSU 캠프. 참가자들은 닷새 동안 인명 구조훈련과 이암훈련, 해상기동훈련 등 해난구조대의 다양한 훈련들을 체험하고 극기심과 인내심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해난구조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해양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거친 바다에서 강한 해군을 체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캠프에는 10대 고등학생부터 40대 일반인까지 79명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SSU 대원들의 땀과 열정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 못하고 쉬운 마음으로 왔다가 조금 마음도 재정비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함께하는 닷새간의 일정. 4기와 5기 캠프는 오는 8월과 9월에 이어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과 방법은 해군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대형 공격 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4대를 27일 우리 육군에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은 북한군 기갑 전력의 위협과 서북도서 등 국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 대응 전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아파치 가디언은 미 육군의 최신 기종으로 주야간과 전천 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입니다. 공대지 유도탄 16기와 공대공 유도탄 4기를 장착할 수 있고 70mm 로켓 76발과 30mm 기관총 1200발의 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로터 위에 달린 사격 통제 레이더는 전방 50제곱킬로미터 구역 내에 표적 256개를 동시에 추적한 뒤 피하 식별과 표적 종류까지 파악해 조종사에게 우선 타격 대상을 알려줍니다. 이번에 최초 도입된 아파치 가디언 헬기는 항공작전사령부에 배치돼 사전교육과 조종사 훈련에 투입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은 내년 초까지 모두 36대를 육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해군이 동해 중부 해상에서 적 해상 도발에 대비한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도발을 감행하는 가상해적 수상함을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 육상의 합동 전력으로 경멸하는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 초계기, 링스 해상 작전 헬기, 해군 유도탄 기지대 등이 참가했으며 공군의 FA-50과 F5, KA-1 등도 동참했습니다. 전력화 중인 2,500톤급 호위함 강호남이 적 수상함을 가정한 해상 표적에 대해 국산 대함 유도탄 해성을 발사했고 P3 해상 초계기와 육상의 유도탄 기지대가 각각 하푼 공대함, 지대함 유도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합동 실사격 훈련을 지휘한 제1해상전투단장 권정섭 준장은 적이 해상으로 도발하면 막강한 합동 전력으로 즉각 격침시켜 우리 영해를 사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육군 항공학교가 미래 작전 환경에 걸맞는 무기체계 소개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첨단 민간 항공 기술의 정보 공유를 통해 미래 육군 항공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무기체계 소개회는 육군 교육사령관을 비롯해 군 주요 지휘자와 방산업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소개회에서는 한국항공과 대한항공, 한화탈레스, LIG 넥스원을 포함한 27개 업체에서 한국형 기동 헬기와 대형 공격 헬기, 항공훈련 시뮬레이션 장비 등 67개의 첨단 항공 분야 장비에 대한 전시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육군과 미 이항공여단, 경찰청 산림청에서 운용 중인 14개 기종의 헬기와 무인기 세대가 전시돼 군의 공격, 정찰, 기동 헬기는 물론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헬기들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육군항공 무기체계 소개회는 군관 한학연이 정보 교육 공유를 위해서 본자리에 모여서 매년 육군항공 학교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무기체계 소개를 통해서 육군항공 미래 전력 소요 창출을 위해서 관련 기관이 힘을 합해서 매진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소개회를 통해 미래 항공 전력에 적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분야를 발굴함으로써 최첨단 상용 기술을 전력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홍덕표 육군항공학교장은 이번 행사가 육군항공의 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 소유를 창출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선진 육군 항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7공병 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설성사랑, 나라사랑, 민관군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을 나눴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7공병여단 장병들이 경로 잔치를 열고 설성면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과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육군 7공병여단은 26일 설성면 주민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성사랑, 나라사랑, 민관군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유대 강화와 지역민에게 나라사랑의 자세를 함양시키고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부대는 군 장비 전시와 6.25 전쟁 사진전, 장병들이 준비한 장기자랑과 의장당 공연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군을 더 이해하고 무엇보다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민관군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대민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제14회 상위군경 종합선수권대회가 25일과 26일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경쟁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선수단 124명과 진행자 56명, 자원봉사자 등 2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롬볼과 사격, 양궁과 탁구 등의 경기와 함께 지난 4월 열렸던 슬라돔과 컬링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는 중상위 선수들을 위한 재활체육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위 군경 종합선수권대회를 시작했으며 특히 작년부터는 동계 종목인 컬링을 추가해 중상위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근 크게 올랐지만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금액의 최대 80%에 이르러 노동자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포괄적 대북 제재를 시작한 스위스 정부가 고급 식자재와 기호품 등 25개 품목을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북한 김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올랐지만 북한 당국에 바치는 상납금도 덩달아 올라 이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중국 노동자의 60% 수준인 약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다가 올해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임금의 70에서 80% 정도를 충성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상납하다 보니 실수령액은 80에서 100달러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이는 중국 노동자 임금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며 북한 노동자에게 중국 업체가 지급하는 식비마저 북한 관리자들이 상납금 목표 달성을 위해 착복하고 있어 북한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의 질은 형편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포괄적인 대북 독자 제재를 전격 시행한 스위스가 북한 지도층이 그동안 즐겨온 고급 식자재와 기호품 등 총 25개 품목을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위스가 본격적으로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뿐 아니라 측근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스위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자국 기업의 대북 사치품 수출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 특징 중 하나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공시한 시행령에 포함된 금수 품목은 25개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금수용 사치품 12개 품목의 2배에 달합니다. 먼저 고급 식재료인 캐비어와 생선 알로 만든 캐비어 대체품, 그리고 서양 송로버섯이 금수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고급 식재료뿐 아니라 고급 향수, 화장품, 미용제품, 고급 의류와 장신구, 신발, 그리고 수제 카펫과 직물류의 대북 수출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한 진주와 보석, 귀금속류, 수집용 동전, 고급 식기류, 크리스탈 유리 제품, 고급 가전제품도 금수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 폐막 이후 거듭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이 현지 지도차 평안남도에 있는 제염소를 찾아 소금은 식량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생산을 독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염소는 지난해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공정을 꾸려놓고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 초부터 현재까지 7천여 톤의 소금을 생산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에서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면서 소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이후 기계설비 전시장, 양묘장, 기계공장 등 민생 현장을 연이어 시찰하며 자강력 제일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핵개발 등 군사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향후 독자적인 기술과 자원으로 경제 발전에 집중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굳게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역시 간과할 수 없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